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2%를 보이면서 조금 살짝 쉬어가는 구간을 보이고 있죠. 이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쉬어가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작 그 2%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혀 또 그렇지가 않죠. 원래 건강한 상승이라고 하면은 상승도 있는 반면 또 하락도 있어야 또 건강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폭 이렇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 기관, 금융투자, 보험은 또 열심히 또 주워 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5일선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어제 나온 기사인데, EU 친환경 정책 K 배터리의 날개 중국벽 넘는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되어 있죠. 여기서 먼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EU의 그 핵심 원자재 법이거든요. 최근에 EU가 이 법안을 조금 발의를 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좀 여기서 핵심은 2030년대까지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그 원자재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뭐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데, 이게 뭐 그동안 EU는 이제 배터리의 핵심 자원들을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을 해왔거든요. 리튬, 뭐 니켈, 코발트 이런 자원들이 대표적이에요. EU는 이 자원들을 이제 전략 자원으로 지정을 했고, 뭐 최소 10%는 EU 내에서 직접적으로 채굴을 하고, 40%는 EU 내에서 가공을 또 하고, 15%는 재활용으로 충당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내왔거든요. 즉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들여오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유럽 내부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EU가 이렇게 공급망 자립을 추진한다는 거는 한국 기업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좀 봐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EU는 또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 그 대체 공급망으로 신뢰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 다음으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거든요. 실제로 기사에서 언급이 된 것처럼 EU는 배터리 산업을 또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고,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그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 핵심 파트너로 부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단순히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기업에는 오히려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EU가 중국을 견제하는 순간 유럽 현지의 또 생산 거점들을 확보한 기업들이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이제 유럽 진출에 본격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바로 우리 에코프로거든요. 지난달 28일 날 헝가리 데브레첸에 연간 이제 5만 4천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양극재 기업 중에서 최초의 유럽 현지 생산 기지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이 공장은 단순히 그 양극재만 만드는 게 아닌데요. 뭐 양극재 생산, 리튬 가공, 뭐 산소, 질소 공급까지 그 한 부지에 직접한 패키지 공급 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료 처리부터 이제 유틸리티까지 현재에서 싹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향후 증설을 통해서 생산량을 이제 10만 8천 톤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을 할 장기 생산 허브로 설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관계 업계자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국내 셀 제조 기업은 이미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지만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소재 기업의 진출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따라서 이런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 CRMA하고 이제 TCA에 대응을 해서 적기의 소재를 공급을 한다면은 K 배터리 공급망이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은 에코프로는 그 헝가리 공장을 통해 가지고 현지 생산을 하고, 또 규제에 또 대응도 하고, 공급망까지 재편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게 에코프로의 지금 현재 전략적 위치이고, 앞으로 그렇게 큰 유럽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가 됐다는 내용들이 좀 퍼졌었죠. 여기 보시면은 뭐 민간 부문 고용이 급감을 했다는 소식으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고조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기사에 따르면은 미국의 민간 고용이 둔화가 되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률을 무려 시장에서는 89%로 보고 있고, 뭐 그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어제 일제히 반등을 했었죠.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우리 그 2차 전지 업종, 특히 에코프로 같은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첫 번째, 먼저 금리 인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좀 낮춰버리죠. 에코프로는 심지어 헝가리 공장 증설, 뭐 원자재도 확보를 해야 되지. 또 신규 라인 투자 등 막대한 자금들이 필요한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투자 여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캐파 증설이나 뭐 글로벌 확장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목적인데, 금리가 높을 때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지만 금리가 낮으면은 성장주, 뭐 테마주 이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을 해요. 전기차나 뭐 배터리 같은 그 미래 산업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더 큰 수혜를 받습니다. 뭐 즉 에코프로 같은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더 투자 매력이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금리 인하는 공매도 압박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공매도 세력도 버티기가 어려워지고 실적과 공급망이 이제 확보가 되는 그런 현실화가 되는 순간부터 쇼스키즈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뭐 금리 인하하고 에코프로의 그 펀더멘털이 맞물리면은 단기 반등의 모멘텀이 강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비하고 투자가 늘어나면서 뭐 전기차 수요가 확대가 될 거고, 전기차가 판매가 늘면은 배터리 소재 수요도 당연히 함께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헝가리 공장은 단순히 그 규제 대응을 넘어서 금리 인하로 촉발되는 그 수요 확대 국면까지 선제적으로 싹 다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사실 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등을 했던 것처럼 한국 국내장도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장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에이전트 실적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AI 버블 얘기가 또 나오고, 이게 또 시장을 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에코프로 뭐 단기적인 흐름으로 5일선 아직 잘 지켜주고 있고, 뭐 꾸준히 기관이나 금융투자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뭐 아직 악재라고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 그러지만 재료는 너무나도 충분하고 시장이 빠져서 그렇지 전혀 문제될 거는 없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